이제는 범여권에서 검찰 청사를 아예 밀어버리고 서초동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중에 용산공원을 허물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안이 논란입니다. 서울시장도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데 더 나아가서 어차피 검찰 없어지니까 청사 밀어버리고 서초동 그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얘기가 범여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하나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 경제수석이 용산공원을 개발하겠다라는 뜻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제성장 수석, 용산공원 어마어마하게 크다. 어린이 정원은 이용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금싸라기 땅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청년 임대주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용산공원은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거기를 이렇게 매일 이제 봤는데 예. 굉장히 넓은 땅인데 예.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반환된 곳이 있는데 예. 그런 곳은 여긴 바로 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1, 2층 이런 낮은 건물들이 쫙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 그 이제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올리면 되겠다. 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 위치에 이 정도의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저는 이거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저는 예.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는 전체 공원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미군 주둔 시절에 발생했던 토양 오염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곳이죠. 예. 그래서 토양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매우 훼손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땅을 파내서 부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만드는 것이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길이 아닌가. 예. 다시 말해서 공원 기능을 하기 힘든 짜투리 땅에다가 청년주택을 짓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어떤 아이디어인데요.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이런 식이면 서울에 있는 공원 다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라, 임대주택을 지어라 라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반박이 있습니다. 특히나 용산공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으로 정해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곳인데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철학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최전선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산공원의 일부, 특히 어린이 정원 부분을 택지로 쓰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정부의 안을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만큼은 손대지 않고 계속 서울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녹지 공간으로 남겨두자는 취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었었고 그 점을 법안에 담아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이미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그런 입법 취지가 계속 견지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님께 강력하게 촉구할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주무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도 대거 반발하고 있는 움직임도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오세훈 시장의 정치 계략이다라는 공세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일부 관계자가 오 시장이 일부러 공급 속도를 늦췄다. 오 시장의 계략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글쎄요. 여권 핵심, 오 시장 공급 절벽 원인으로 6년 전 사망한 박원순 시장 등을 이유로 꼽더라. 정치 계략이다. 민주당 관계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늦춰지고 실패할수록 정치적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음모론적 주장을 청와대와 여권에서 했습니다. 오 시장이 일부러 주택 공급을 안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논의가 좀 이상하게 가긴 하는데 안용환 의원님, 네. 지금 용산 어린이 공원과 용산공원 노무현 정부 때 법으로서 서울의 허파 기능으로서 개발을 막아놓은 부지죠. 미래 세대에게 줘야 한다라는 취지죠. 거기에 청년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냐 마냐의 논란인데 갑자기 오 시장이 일부러 공급을 안 했다. 정치적인 계략이다라는 얘기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왔다라는 보도들인데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죠.
저는 이번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보고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정책에 관한 다툼은 누구나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의 문제가 정치화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 개락 문제가 나오고 이게 이념화되고 그 다음에 진영화되는 순간 그 정책 논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 단계에서 정책 논의는 난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자, 이 논의는 간단합니다.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를 청년 세대, 지금 주택 공급을 갈망한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을 지을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공원 부지를 남겨놓을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이 다툼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건전한 논의인 정책 논의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를 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정치적 논의다, 주택 공급을 일부러 늦춰가지고 선거에 이용했다, 그것까지는 지나치게 나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는 이건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이슈, 현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논의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다만 자, 용산공원의 저 부지는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시내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닥치고 공급하자는 거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부지든지. 저는 시내 다니면서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 부지가 있는데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든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 부지에다가 50층짜리 건물 짓자. 학교를 중간에 넣자. 유럽의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 가면 운동장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체육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주택공급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뭐 서울 시내 보면 경찰서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 부지 50층 지어 올리자. 그리고 경찰서는 1층, 2층, 3층, 4층 올려 보내자. 지하에 주차장 만들면 된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닥치고 공급에 대해서 매우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그동안 아파트 공급 정책에는 미온적이었다는 진보 정부와는 달리, 기존의 정부와 달리 공급에 나섰다는 것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거꾸로 된 편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논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입니다. 이 논의가 여기서 멈춰야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니 뭐가 있니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결론은 자기의 정책관, 철학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청회 또 서울 시민들, 인근 주민들의 공청회 열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맞지. 이걸 무슨 뭐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청와대가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냐,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냐, 이런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논의야말로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원활한 합의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환 의원께서 강하게 비판했던 대목은 앞서 청와대가 여권에서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계략으로 공급을 안 한 건 아니냐라고 이른바 공세를 퍼부었던 대목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2년 차잖아요. 2년 차 들어선 정부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제대로 된 공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여야를 떠나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오 시장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계략으로 공급을 막은 건 아니냐라는 주장이 청와대가 여권에서 나왔다라는 보도인데,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우선 말씀드린 용산공원이 300만 제곱미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91만 평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그리고 그중에서 용산 어린이 정원이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것에 한 9만 평 정도, 30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뭐 전체를 다 밀어버리고 그러면은 주택을 짓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랄지 일부 부분에 좀 밀어내고 거기에 청년주택을 지어서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그 민주당 국토위원들하고 국토부하고 당정 협의도 조금 거쳤고, 이게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부분이 있고 공원은 좀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지만 당장에 부지가 없으니까 일부는 활용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팽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고, 오늘 또 김윤덕 장관이 오세훈 시장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논의가 좀 이어지겠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뭔 계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그 지점은 이번 주에 국무회의 참석했던 그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어요. 서울시의 공급 절벽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오세훈 시장이. 하나는 러우 전쟁 때문이다.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답이라고 치기에는 2021년부터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공급 허가 확대의 주체는 누구냐? 그랬더니 구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탓했던 거, 박원순 시장 탓한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리풀 그린벨트 왜 해제했느냐? 오세훈 시장이. 그랬더니 청년들이 선호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면 용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정 공급을 원하는 것이냐,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게 100%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 부지 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을 패싱하고 국토부 장관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들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고 무책임하다라는 그 측면에서 정치적인 의도 계략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속사정이 있다. 그런데 김관선 변호사님, 이 전반적인 큰 모습을 보면 정부가 1년이 넘게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이 안 잡히자 이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탓을 넘긴다라고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이걸 오세훈 시장이 어떤 정치적 계략으로 몰고 가는 것은 뭐 무엇 눈에는 무엇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용산 어린이공원 짓겠다는 게 민간 주택이 아니에요. 지금의 집값의 폭등 자체는 민간 신축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부동산의 폭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녹지랄지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공간이죠. 이게 단순히 지금 임대주택 짓겠다, 뭐 2030 지지도 떨어지니까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만회해보겠다. 오히려 그런 정책 계획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언뜻 보면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세훈 시장이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까지 뭐 해놓고 박원순 핑계를 대냐. 근데 그건 정비 사업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왜냐면 정비 사업이요, 1년, 2년, 3년 가지고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부터 지금 절차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15년 걸립니다. 그리고 신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보통 10년 걸려요. 근데 조합 설립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가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박원순 시장의 탓으로 돌리냐면 박원순 시장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했다고 하면 지금 한 10년 지났으면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됐겠죠. 박 시장 때 재건축 재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건 팩트죠. 그건 완전히 막아놨어요. 우리가 그 전에 있던 뭐 뉴타운이랄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원점으로 다 돌렸죠. 용산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지금 한 13년, 15년 됐거든요. 그거 전부 다 원점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럼 원점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5년, 3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15년 걸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풀어놨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앞으로 5년, 7년이 더 걸려야지 이게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경제성장수석이 나와서 하는 거에 제가 참 놀랐어요. 이분은 이제 부동산에 전문성이 없는 거 보여요. 자, 용산에 근무할 때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런 유휴지를 가지고 뭔가 아파트를 지어야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거 모르는 거예요. 왜 어린이공원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공원으로서 완벽성을 못 갖추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토양 오염이 아직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질적으로 공원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홍보도 안 돼서 안 오는 곳이지, 이게 나중에 지금 완전히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전체적으로 용산 전체가 센트럴파크처럼 돼버리면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국민, 서울 시민의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단순히 지금 뭐 사람이 별로 안 오니까 공원 필요 없다? 공원에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쉬고자 오는 사람들은 가끔 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예. 자,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자,
급기야 그러자 민주당은 오 시장을 제치고 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 국토부가 밀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고쳐서 추진하겠다. 김영배 의원, 시도지사 구청은 권한 없고 서울시도 주체는 아니다. 국토부가 마음먹으면 밀고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서울시가 협의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지만 서울시랑 협의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4개 논란은 선명합니다. 도시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논란.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저걸 개정해야 된다는 부담. 지자체와의 갈등, 서울시 용산구가 반대하고 있죠. 토양 정화,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사용돼 오염 정화 작업 필수, 상당 시간 소요가 전망되죠. 어린이 정원으로 저 용산 부지를 개방했을 때 일부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논리가 저 논리라 서울시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이걸 밀어붙이기엔 사실 부담스러운 논란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용산도 말이 많은데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요. 어차피 검찰이 없어지는데 대검과 대법원, 서초동 부지를 싹 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짓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검 임대주택입니다. 서초동의 대법원도 이전시키고 곧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검찰청은 이게 사실 불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 이게 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을 중앙지검, 고검 등과 통폐합시키고 대검 부지하고 대법원 부지하고를 활용을 하면 한 3만 평 정도 확보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은 지금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3만 평을 서초동 땅을 잘 활용을 하면 거기는 뭐 녹지도 아니고 그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검 밀고 청사를 밀고 대법원도 딴 데로 떼서 옮기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주장 함께 보시죠. 대검 어차피 없어지잖아. 공수처로 바뀌지 않냐. 고검 중앙지검 통폐합해서 밀자. 대법원도 법원 이전시킨 법안 통과시켜서 밀자.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누리꾼들은 그러면 국회를 밀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성춘 대변인, 네. 대검 임대주택인가요 이제? 대검 임대주택이라는 또 그렇게 또 프레임 하시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 땅이 없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긁어 모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 보수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재개발 재건축 그게 또 뭐 능사는 아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면 당연히 새 집이 들어서는데 그거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당연히 집값 상승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규제를 통해서 막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만 다 풀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은 대법원 사법부 내려보내자고 없애자고 그러면은 입법부는 국회는 사실 제가 국회에서 일하던 거의 저도 이제 8년 지난 것 같은데 오래되시죠. 그때도 사실 이제 세종청사 막 만들면서 맞아요. 세종으로 다 가자 그러면은 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부지 거기에 아파트 대로 뭐 대규모로 할 수 있다 막 얘기 나왔었는데 쏙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종시로 가도 그냥 절반만 가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입법부는 막 다 내려가서 거기 활용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양쪽 다 쓰는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려갈 거면 전 국회가 과감하게 우리는 내려간다. 우리는 내려가고 이 공간 국민들을 위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법원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그래 자기들도 내려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법부도 내려가자. 야 요즘 뭐 굳이 꼭 서울에 있어야 돼? 법원적지법 바꿔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힘이 실릴 텐데 저기 서울에 있는 국회에 앉아서 다른 데 내보내자고 하면은 좀 동의가 안 되겠죠.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이 조금 저런 이야기를 할 거면 우리부터 내려가자고 하신 다음에 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 고집을 너무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아까
그 김강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립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2021년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정말 그 야심차게 내세웠던 게 신통기획. 이거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모아타운 규모도 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으로 내가 대규모 공급 달성하겠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신속 통합이 잘 안 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해도 신속 통합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만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재개발 재건축 본인이 신속 통합 기획 모아타운 해보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혔던 규제를 조금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요구를 하면서 대신에 그린벨트나 아니면 녹지나 이런 거 관련돼서도 본인이 좀 너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조금은 양보를 하는 게 그게 양쪽이 갖고 있는 의견을 좀 더 조율해서 공급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김영배 의원이 말하는 그냥 국토부 장관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해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통해서 양쪽이 좀 둘 다 끄덕일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용산공원의 일부를 밀고 임대주택을 짓자라 하는 건 검찰 보안 수사권 없애듯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춘 대변인은 실력 있는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국회 부지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전 들었는데 대검과 대법원 부지를 밀자. 그러니까 이 좀 아니 검찰 개혁 때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대검의 수사권을 뺐자, 보안 수사권도 뺐자, 대검을 폐지하자라는 건데 왜 부동산 정책이랑 좀 섞은 느낌인데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도 뺐더니 팔다리 다 자르더니 이젠 땅도 뺏는다. 뭐 이런 논란도 지금 있고 있는데 법조 출입 반장 출신의 우리 안영환 의원님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많이 나간 거죠. 오늘 많이 나가네요, 네,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이죠. 예. 그리고 또 울산시장 뭐 선거 개입 문제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기소까지 됐던 사람이고, 그다음 검찰 공격을 해왔던 선봉이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그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뭐 검찰에 대한 사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가도 많이 나간 아이디어다. 공소청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공소청, 그러니까 이제 기소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해당하는 공소청이 있어야 되고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공소청이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뭐 없앤다면 또 지어야 됩니다. 서울 시내 세종을 옮기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세종을 옮겨가려면 또 법을 바꿔야 되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안 하는 문제는 저는 뭐 이야기를 하면은 뭐 제가 무슨 재건축, 재개발지에 땅이 있느냐 저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 이득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안 하려면은 규제를 안 해서 공급하려면은 그럼 그 지역 그 아파트 가격은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그 이득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단 상당 부분 세금을 환수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야 누가 그 아파트 값 오르니까 이득을 많이 봐. 그러므로 뭐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강화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이 된다면은 수요가 줄어듭니다. 왜? 집값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무조건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서울시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마음이 급해요. 30대가 비투가 제일 많습니다. 내가 지금 30대 집을 장만 못하면 40대 애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대학교 갔을 때도 집 한 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쌓여 있거든요. 그들에게 아니 5년 후에 집을 사더라도 집값은 똑같을 거야. 빠질 수가 있어.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집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적인 것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항상 그거예요. 완벽한 인간의 완결성을 전제로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인간의 이기심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관해서는 인간의 이기심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공급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질적인 질문 드릴게요.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받는 대목은 집값이 폭등하는 데 있어서의 공급 부족은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난하게 말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의 어떤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다라는 본질적인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황운하 의원이 말하는 것도 용산공원 개발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 주도의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이잖아요. 공공택지, 임대주택. 사실 임대주택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는 밝혔지만 그 공급이 대체적으로 다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위주여서 그게 지금 부동산 폭등과 수요 부족의 본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하시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능사냐라는 어떤 질문인데, 왜냐하면 황운하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도 검찰청사 밀고 결국은 임대주택 진짜 이 얘기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급대책, 그다음에 세제, 뭐 금융 다 얘기를 할 때 그 전월세가 폭등하고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1주택 비거주자들이 실거주 했을 경우에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나타나는 거 아니냐, 피해가,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지의 청년들이나 지난번에 이제 핀셋 대출 관련해서도 뭐 그럼 빌라만 살라는 얘기냐라고 또 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실제로 실거주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런 보완책으로 우리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대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걸 한 큐에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책들을 하나씩 다 풀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아까 김영배 의원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시도당 개편대회를 통해서 서울시당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영배 시당위원장도 또 오세훈 시장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좀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만났고 오늘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는 거고 또 김영배 시당위원장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좀 약간 어깃장 놓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계속 과거만 탓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뭐 했냐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전 정권 탓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아까 재개발, 재건축 하더라도 몇 년 걸린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용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토지 정화 작업도 몇 년 걸릴 거고 비용이 한 1조 넘게 들어간다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미군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협상 과정도 지난한 세월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가시적으로 오늘 당장 전월세 집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서 공원 일부로라도 녹지는 남겨두되 청년주택이라도 지어보자라는 게 정부 아닌 거죠.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또 추가적인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문제는 없는지 또 비판점은 없는지 계속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좀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서울시와 논의 과정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일종의 양측의 어떤 정치적 줄다리기 내지 힘겨루기 양상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건 용산이든 대검 임대주택이든 지금 부동산 문제 본질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질적인 해법이 아닌 것을 두고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통령이 공약과 다르다, 말을 바꾼다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여부 검증 시민참여 웹페이지가 등장했습니다. 공약 검증 홈페이지죠. 대선 공약 그대로 지켜주세요. 믿고 표를 준 국민이 많은데 정반대의 정책을 펼친다. 용산공원 지켜라. 대선 후보 당시에는 부동산 세금 줄이고 공급 확대.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하셨죠. 용산공원을 완전 개방하겠다. 라고 대통령은 공약했었습니다. 당시 들어보시죠. 우리 용산에 왔으니까 우선 용산 얘기부터 조금만 하고 중요한 거 몇 가지는 대통령 후보가 직접 얘기해놔야 나중에 오리발 못 낼 것 아닙니까? 용산공원을 대한민국의 센트럴 파크로 조성하면 좋겠지요? 저 이재명은 대통령이 지배자나 왕이 아니라 국민의 명을 받아서 국민이 원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일꾼,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김광석 변호사님, 뭐 말이 바뀌었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대통령의 대표적인 약속 중 하나였다. 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저 공약 얘기하면서 자기가 못을 받겠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다음에 오리발을 내밀지 않기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용산공원 저걸 밀고 가겠다는 것은 오리발 내미는 거고, 부동산 세제로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리발을 내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 절벽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를 좀 봐야 한다.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까 경제성장 수석의 어떠한 부동산의 인식에 잘못된 점, 황운하 의원, 국회의원 아니에요? 진짜 부동산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요, 용산공원 자체를 사실은 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토지 오염, 환경 이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하는데도 아무리 빨리 해도 뭐 한 5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나 청와대는 토지 오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려고 하면 거기다 완전 질 수 있습니다. 거기가 더 빠르다. 국회의원 3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저렇게 국회가 저 많은 면적이 왜 필요하냐 이거고, 청와대 대통령 한 명 있고 보좌가 있는데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왜 청와대에 저렇게 넓은 곳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대검 없애자고 하고 용산공원에 아파트 짓자고 한다고 하면 가장 서울에서 금싸라기 땅이면서도 뭐 법 개정하면 바로 지을 수 있는 땅, 용산은 바로 지을 수 없어요. 토지 오염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하고 국회는 가장 청정지역이거든요. 네. 그럼 바로 지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없는 거 알지만 아니 국회에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면 뷰도 되게 좋아요. 그 한강뷰 한강뷰 나오죠. 그다음에 앞에 임대주택 지으면 좋잖아요. 여의도 공원도 있어요. 여의도 공원. 거기도 지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의도 공원도 뭐 지면 아마 웬만하면 서울시 문제되는 아파트는 다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의원실 하나씩 주고 의사당 하나 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게 국회의사당 앞에 보면 정원이 무지무지 넓어요. 근데 거기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왔다 갔다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식당하고요. 국회 본회의장 매점을 주로 왔다 갔다 하죠. 지하주차장하고. 그러면 그 넓은 유휴부지, 그것도 청정의 땅, 이걸 왜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제성장 수석, 청와대 홍보수에 놀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회 앞이 또 교통의 요지거든요. 아니 거기는 뭐 국회의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리한 곳이죠. 뭐 아주 편의시설도 많고요, 식당도 많고, 뭐 맛집도 많고. 백화점도 뭐 엄청 큰 데 있고요. 거기 아파트 지면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뭐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는 황운하 의원은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의견도 궁금합니다.